오늘은 에이서의 중급기 게이밍 노트북이자 게이밍 노트북 중 지난 5월 빅스마일 데이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던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의 최종 리뷰입니다. RTX 4060을 탑재한 약 2.6kg 무게의 중량급 게이밍 노트북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두껍고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을 사는 건 더 높은 게임 성능을 기대하고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RTX 4060의 경우 두껍고 무거운 노트북을 더 낮은 소음과 낮은 발열을 위해서 구매하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 구매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다른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전 디자인과 키보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빅스마일데이 당시 할인가 정도 기준이라면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헬리오스 네오는 이번에 에이서에서 새롭게 추가한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인데, 더 고급 라인업인 헬리오스와 비교해서 몇 가지 스펙을 깎아내고 대신 가격도 덜어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헬리오스는 직접 써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스펙상 이 두 노트북은 의외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240vs 165, 키보드의 RGB, 그리고 디자인 차이 정도 말고는 페이퍼 스펙상 차이를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헬리오스 네오는 키보드가 N키 롤오버, 즉 무한 동시 입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헬리오스는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급형과 고급형 게이밍 노트북 사이에 급 나누는 방식치고는 차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를 볼까 하고 합판을 보니까 합판 분해 확인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걸 뗀다고 해서 딱히 워런티가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기 불량에 대한 교환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이건 리뷰 끝나면 바로 되팔 생각이기 때문에 합판을 열고 싶진 않습니다. 노트북의 외관을 보면 두껍고 무거운 중량급 게이밍 노트북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쿨링을 위해서 노트북의 엉덩이가 뒤로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전부 플라스틱이고요. 프레데터 마크가 상판 중간에 박혀져 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 도형 패턴들이 상판에 랜덤하게 박혀 있는데요. 나는 게이밍 노트북이다 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더 비싼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헬리오스의 경우 프레데터 마크도 아주 작게 상판 상단에만 박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서도 아는 거죠. 이런 게이밍스러운 디자인은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걸. 그런데 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힌지의 고정력이 상당히 강하고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트 구성은 충실합니다. 후면에 전원 플러그, HDMI 2.1, 썬더볼트 4 지원 USB-C 포트가 2개 있어 디스플레이 출력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우측면에 USB-A 2개와 켄싱턴 락, 좌측면에 USB 1개와 유선 램 포트, 마이크로 SD 슬롯과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어댑터는 330W짜리 치코니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1.2kg이 넘는 육중한 어댑터고, 이 노트북이 생각보다 게임 등의 부하 시에 CPU와 GPU 전력의 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코멘트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걸 한성에서 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330W 어댑터를 쓰는 것이 최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기술 발전으로 280W 어댑터랑 크기와 무게가 별 차이 없어서 330W 어댑터를 사용했다고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만, 이해는 하지만 무거운 건 무거운 겁니다. 해외 쪽 리뷰에서도 무거운 어댑터 무게를 단점으로 꼽는 리뷰들이 있었고요. 키보드는 풀사이즈 넘버패드를 포함한 풀사이즈 키보드 배열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넘버패드가 없는 노트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배열이 답답하게 보인다는 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키보드의 반발력이 덜하다는 점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치기 불편한 키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한 동시 입력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실제 사용에 영향 끼치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 FPS 게임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터치패드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딱히 좋진 않은 터치패드입니다만 어차피 이런 중량급 노트북에서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죠. 디스플레이는 WQXGA 165Hz 500니트 이상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전 5 프로에 들어가던 디스플레이와 스펙상 거의 동일하죠. G싱크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니까 딱히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색 영역은 sRGB 99%를 만족하고 최대 밝기는 550니트 정도,
그리고 색 정확도 역시 좋은 편입니다. 스피커는 노트북의 덩치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이런 노트북에서 스피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요. 그래픽 테스트와 성능 테스트는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다른 부분의 벤치마크도 제시하겠습니다. 25도의 실내에서 진행하였고 노트북의 성능 모드 중에 터보 모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소음이 너무 폭풍 같아서 도저히 평소에 쓸 모드는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성능 모드에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CPU 벤치마크입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성능 모드 기준 전력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는 무려 157W까지 CPU 패키지 전력이 오르고 잠시 후 80W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80W를 유지하는 중 CPU 패키지 온도는 약 71도 정도로 전력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습니다. 좋은 CPU 쿨링 성능을 알 수 있죠. 16코어 24스레드의 i7-13700HX CPU의 시네벤치 점수는 이때 싱글 1853점, 멀티 18071점이었습니다. 참고로 터보 모드에서는 전력을 100W 유지하고 2만점 이상의 멀티코어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긱벤치 6에서는 싱글 2454점, 멀티 14705점이었고 PC마크 10에서는 총점 7256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2분 13초가 걸렸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제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최신 버전에서는 총점 709점으로 높은 점수를 마크했습니다. 그래픽 성능은 저번에 게임 성능 리뷰 영상에서 제시를 했고 3D 마크 점수 기준으로 3070ti보다 좀 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번 영상에서 얘기 안 한 게 성능 모드가 아닌 밸런스 모드를 벤치마크 돌릴 때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입니다. 밸런스 모드는 성능 모드와 비교해서 팬 소음이 훨씬 적은데 정작 3D 마크 타임스파이 벤치마크에서 고작 3%의 점수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게임 성능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큰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만 게임 프레임도 성능 모드와 밸런스 모드 사이에서 5에서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설명했었지만 이번 RTX 4060은 전압 제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앱에서 105에서 110W 이상으로 전력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140W의 TGP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는 헬리오스 네오는 아무리 높은 성능 모드에서도 그 설계된 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헬리오스 네오가 밸런스 모드에서 GPU에 전력을 90W를 좀 넘게 넣어주는데 이는 결국 성능 모드나 터보 모드에서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번 4000번대 게이밍 노트북은 참 요상한 물건인 것이 4070 이하를 달고 있는 게임투북에서 TGP의 의미가 크게 없어졌다 보니까 슬림하든 무겁든 보급형이든 고급형이든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럼 두꺼운 게이밍 노트북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헬리오스 네오처럼 쿨링 구조가 탄탄한 게임투북의 경우 밸런스 모드로 사용하면 소음이 많이 작아집니다. 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조용하고 시원한 걸 위해서 두꺼운 게임 노트북을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밸런스 모드에서 노트북의 소음은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리고 측정했을 때 기준으로 약 51dB로 성능 모드의 60dB에 비해서는 훨씬 조용했죠.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언급했지만 제가 헬리오스 네오에서 게임 FPS를 측정한 프로그램이 평소랑 달랐어서 게임 성능 리뷰 영상에서 1% 로우 프레임이 좀 낮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1% 로우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1%째로 낮은 프레임 값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1% 이하로 낮은 프레임들의 평균 값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제 리뷰에서 제시했던 값이 1%째로 낮은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결과를 다시 기록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값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배터리는 90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배터리 타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댑터를 뽑아도 화면의 주사율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밸런스 모드, 화면 밝기 100%, 음량 50%로 풀 HD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할 때 배터리는 약 3시간 반 정도 갔습니다. 배터리 타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카테고리의 노트북은 아니지만요. 그럼 결론입니다. 무겁고 못생겼지만 확실한 쿨링 성능과 좋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 솔리드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하지만 보통 노트북이 두껍고 무거운 건 곧 노트북의 성능과 직결되던 과거와 달리 이번 4000번대 게이밍 노트북, 특히 4070 이하 노트북의 경우 이런 중량급 노트북을 사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디자인이나 무게보다 노트북의 소음과 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시즈 모드로 사용할 생각인 경우에 일부러 이런 노트북을 산 다음에 성능 모드를 낮춰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사용법일 것 같습니다. 정가 약 180만원, 빅스마일데이 할인가 130만원대였기 때문에 4000번대 노트북의 높은 가격과 비교하면 그래도 양심적인 가격이고요. 만약 밖에는 들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고 집 안에 시즈 박아두고 쓸만한 적당한 게임노트북 없을까 했을 때 추천은 꽤 쉽게 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봅니다. 이러니 저러니 제가 직접 사용할 물건은 아니긴 하지만요. 아마 헬리오스 네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노트북이 최근에 출시한 2023년형 빅터스 16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 구매했습니다. 근데 ROG Li가 배송 오면 영상은 그쪽부터 만들겠지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